네, 여름철이 되다 보면 사실 이제 페어웨이 잔디가 좀 많이 길기 시작하거든요. 사실 온도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잔디가 좀 생육이 좀 빨라지고, 그리고 비가 오다 보면 풀을 깎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페어웨이가 긴 풀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어웨이에서 사실 풀이 길어지다 보면 또 내가 연습장과 또 다른 상황이 놓여지기 때문에 오늘은 우선 아이언을 좀 정타를 잘 치면서 또 상황별로 어떻게 아이언을 좀 잘 칠 수 있는지 여러 상황별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이언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아무래도 좀 누르려고 하시는 것들이 많다 보니 그냥 좀 찍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아이언을 어떤 식으로 좀 찍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이 스틱을 이렇게 그냥 창 던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편하게 잡으시고요. 중간 정도. 뭐 사실 클럽으로 하셔도 무관해요. 그래서 백스윙을 올라가시면 보통 이제 이런 자세가 나올 거거든요. 네, 이런 자세를 나오면 사실 찍는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내려서 이런 느낌들이 나기 시작하세요. 근데 네.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이 아이언 같은 경우는 회전이 되면서 내가 원하는 위치를 이렇게 찍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방향을 아이언 같은 경우는 내 왼발과 내 발의 중앙 정도에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찍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항상 오른팔이 조금 더 옆으로 회전이 되는데 이때 자연스럽게 이 각도가 찍히는 각도로 나오셔야지 그냥 이렇게 팔 힘으로 찍다 보면 굉장히 이상한 데로 찍게 되시거든요. 그러면 뒷땅이 굉장히 많이 나오시거나 디보트가 굉장히 깊어지실 수가 있어요. 근데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내려오는 이 각도로 내가 회전이 되면서 찍히게 되면 정확하게 공에 맞고 디보트가 나고 자꾸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이 몸의 회전력 때문에. 그래서 찍을 때는 정확하게 내가 회전이 되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탕 찍는 느낌이 나셔야 되고, 근데 다만 드라이버와 우드는 이 찍히는 위치가 달라져요. 아무래도 볼이시도 더 왼쪽에 있게 되고, 그러면 찍는 느낌보다는 더 쓸어서 옆으로 던지는 느낌이 이제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드라이버는. 쓰러칠 땐 옆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 끝이 지면에 닿지 않고 옆으로 빠져나갈 거고요.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더 가파르기 때문에 더 바닥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클럽 특성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이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 클럽 자체 라이 각도가 수직에 가깝기 때문에 드라이버는 훨씬 더 수평에 가까울 거고요. 아이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수직에 가깝기 때문에 이 각도로 그대로 내려오다 보면 쉽게 찍힐 수 있는 방향으로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회전이 되면서 들어오게 되면 생각보다 이 리딩 엣지라고 하죠. 이 앞쪽에 날로 볼을 정확하게 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언을 칠 때 사실 특히 공이 잘 안 뜨시는 분들이나 스핀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보통 공을 이렇게 좀 들어 올리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거든요. 아이언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이걸 좀 발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사실 프로 선수들은 친다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깐다라는 느낌을 더 많이 느낌. 사용을 하죠. 깐다, 네. 좀 잘 깐다. 네. 네,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아이언을 좀 띄워서 치시는 분들은 제가 발로 이걸 한번 해볼게요. 발로 이렇게 공을 이렇게 띄우려고 이렇게 들어 올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클럽을 사용할 때도. 근데 저희가 이제 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 공을 이렇게 밟아서 이렇게 밟아서 눌러서 이렇게 앞으로 튕겨나가게 하는 느낌이 사실 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드라이버는 조금 더 미는 느낌에 가깝다면 아이언은 좀 더 까는 느낌에 가까우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 이 리딩 엣지로 정확하게 볼을 이렇게 깐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풀어버려서 찍는 게 아니라 옆으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깐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느낌이 조금 더 찍히는 느낌과 좀 다운블로의 느낌이 훨씬 강해지시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충분히 땅을 찍힐 수 있게 조금 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약간 까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니까 네. 김도훈 프로 왼쪽이 저는 아까 네. 드라이브 좀 올리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네. 좀 낮아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게 네.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사실 이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미 어드레스의 위치가 많이 달라져요. 스탠스도 훨씬 넓어지시고요. 그리고 공도 사실 거의 왼발 쪽에 많이 두게 되죠. 그러면 볼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도 사실
공에서 아이언 같은 경우는 바로 수직으로 보는 느낌에 가깝지만 드라이버는 거의 약간 옆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놓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척추 각도 또한 살짝 기울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아까 고경민 프로께서는 이제 상향 타격하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팔이 최저점은 사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수평에 가까워요. 이런 느낌들보단.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똑같이 회전이 되더라도 조금 더 아래쪽으로 향하게 되니까 드라이버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느낌이 좀 더 가까워지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최저점이라고 하면 사실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인체 구조상 이렇게 팔을 이렇게 스윙을 하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항상 제일 낮은 지점을 항상 통과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몸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팔을 아무리 내려도 저희가 몸이 이렇게 내려가지 않는 한 더 이상 잘 내려가지 않아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을 통과하게 되면 나의 변수가 조금 적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들고 계시면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생기거든요. 스핀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항상 이 최저점은 보통 왼팔이 편안하게 뒀을 때 그러면 이제 왼쪽 무릎 정도 라인인데 여기까지는 항상 내려가고 계셔야 돼요. 근데 어드레스 때 척추각이 조금 뒤에 있으면 이게 내려가지만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네. 아이언처럼 조금 더 어드레스가 수직으로 그냥 떨어져 있다면 조금 더 다운블러가 쉽게 되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보면 아이언을 칠 때 공을 맞고 그 앞에 디보트가 살짝 파지는 거죠. 네. 그래서 왼쪽에 디보트를 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팔이 생긴 것 때문에 그렇게 와야 아주 정교하게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을 깔 때도 항상 저는 백스윙에서 내려올 때 이 왼쪽에 이 부분까지 확실히 좀 내려간다. 그 내려가다 보면 뭐가 좋아지냐면 사실 어깨 힘이 조금 더 바닥으로 자꾸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으로 뭔가 찍는 느낌보단 실제로 제가 치고 나서 이렇게 그냥 밑쪽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면 사실 올라온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셔야 조금 더 좋은 스윙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하지만 또 다른 상황들이 굉장히 또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스윙을 사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약간은 좀 올려치거나 내가 피니시까지 가는 느낌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찍는 것만 너무 하시다 보면 또 너무 가파르게 내려올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 코스에 가다 보면 굉장히 좀 다른 라이들이 많이 생겨요. 예를 들면 이 스윙을 하다가 이제 제가 오늘 잔디가 좀 긴 잔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페어웨이가 좀 길어지게 되면 생각보다 이렇게 좀 공이 묻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공이 이렇게 뽕 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러면 그 두 가지의 옵션은 사실 이렇게 좀 뽕 떠 있게 되면 약간 이렇게 펀치샷이나 이렇게 끊어서 치는 느낌보다는 훨씬 더 스윙을 이렇게 끝까지 좀 들어서 치는 느낌에 좀 가까운 스윙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이 생각보다 좀 묻혀 있게 반 정도 이렇게 묻혀 있게 되면 이 아까와는 다르게 훨씬 더 이렇게 좀 찍어서 와, 눌러주는 네.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이 두 가지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치시면 사실 올바른 내 거리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아까 좀 다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이렇게 공이 묻혀 있게 되면 공이 저는 이제 뒤에 잔디가 얼마만큼 내 공을 막고 있나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고경민 프로께서 드라이버 칠 때 스핀 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거리 내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아이언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근데 내가 치는 방식이 아니라 이 놓여 있는 라이 때문에 그 스핀 양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윙을 똑같이 하지만 그 라이 때문에 스핀이 급격하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뭐 선수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예측을 하고 치셔야 돼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 러프에서 공이 좀 묻혀 있다면 제가 이제 7번 아이언이 보통 이제 한 7,000 RPM 정도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반쯤 묻혀 있다면 그 스핀 양이 한 2,000-3,000 RPM이 순간적으로 줄어버려요. 그러면 드라이버에서 3,000과 2,000은 제가 생각했을 땐 20m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7번 아이언도 2,000-3,000 RPM이 차이 나면 실제로 두 클럽까지 차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치신 다음에 아이언 거리가 좀 늘었나 봐.
두 클럽 정도 더 나가는데 늘은 거 아니었나요? 갑자기 속상한데요. 네, 그런 경우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라이가 조금 묻혀 있고 풀이 덮여 있다면 순간적으로 한두 클럽은 그냥 더 멀리 나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예측하고 좀 짧게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좀 이게 좀 풀이 좀 깊어서 와. 지금 여기서도 좀 그게 반응이 되긴 하는데 지금 아까보다. 순간적으로 지금 네. 네. 백스핀 낮아지면서 훨씬 더 지금 180m가 나갔는데 네. 이렇게 해서 스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이 뽕 떠 있다면 생각보다 이제 공에 이 윗 부분 굉장히 많이 맞게 되세요. 떠 있지만 또 똑같이 찍어 치시려고 하시다 보니 타점이 위에 맞게 되면 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거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반발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떠 있을 때는 훨씬 더 쓰러친다는 느낌이 가까워지셔야 돼요. 그래서 클럽도 조금 짧게 잡아주셔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클럽 선택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잡고 부드럽게 스윙하는 게 훨씬 더 나으시거든요. 풀이 공이 떠 있을 때는. 그래서 와, 네. 네, 아까는 제가 조금 더 눌러치는 느낌이 좀 끊어치는 느낌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조금 더 피니시까지 올라가는 느낌에 네. 가까우세요.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의 라이에 따라서 제가 연습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좀 묻혀 있는 데서 칠 때는 사실 이거는 페어웨이에서도 저희가 페어웨이 가다 보면 결이 있잖아요. 어쩔 때는 좀 밝게 보이는 곳이 있고 티박스에서 했을 때 어둡게 보이는 곳이 있는데 사실 한국은 그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페어웨이지만. 그래서 순결일 때는 보통 공이 떠 있을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요. 반대로 이제 진한 잔디, 역결은 보통 좀 묻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밝은 잔디냐 좀 진한 잔디냐에 따라서 또 치는 방법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잔디 그래서? 색깔에 따라서도 네. 차를 많이 해야겠는데요. 네. 네. 여기도 보면 지금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의미인지 몰랐어요. 네, 그 결에 따라서 저는 지금 이제 좀 진한 데 있는데 네. 네, 이런 상태에서는 훨씬 더 좀 눌러준다라는 느낌에 가깝고 그리고 거의 펀치샷을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실제로 연습을 할 때도 백스윙에 가셔서 네, 여기 허리 부분에서 네. 네, 여기 주머니나 허리 부분에서 좀 다 끊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시면 훨씬 더 나은 펀샷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사실 한국 잔디가 굉장히 좀 빳빳한 편이에요. 그래서 네. 쉽게 임팩트를 정확하게 내지 않으면 사실 공까지 잘 도달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강하게 눌러주셔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피니시까지 쉽게 넘어가 버리시면 실제로 잔디에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확실히 좀 눌러주시는 느낌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공이 좀 떠 있는 경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좀 티 위에 올려놓고 연습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높게 해주시고요. 보통 이제 치시면 이 밑둥을 그렇죠. 이렇게 많이 때리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높이를 좀 조절하면서 연습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은 짧게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클럽을 좀 들고 치셔도 돼요. 네, 지면에서 좀 들고 그 듭만큼 공간을 생각하면서 와, 네. 소리가 아주 쫀득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티에 올려놓고 연습을 하시면 이제 또 굉장히 좋은 타격을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필드에 나가서 사실 나만의 거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좀 팁을 알려드리면 사실 이제 투어 선수들이나 프로 선수들은 모두 다 캐리 거리를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캐리 거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내가 코스나 사실 매일 같은 코스 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코스도 사실 그린 상태에 따라서 어쩔 때는 굉장히 많은 런이 발생하는 그린이 있고요. 어떨 때는 굉장히 좀 스핀이 많이 걸려서 런이 발생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름철에 좀 장마철에는 아무래도 소프트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을이나 봄보다는 런이 훨씬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 캐리 거리를 정확하게 알면 이제 그 코스를 공략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좀 언덕의 위에 꽂혀 있다. 그러면 내가 핀까지 정확하게 거리를 알고 그 거리를 치시면 훨씬 더 좋은 찬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 나는 7번 한 135m야? 그러면 그 135m가 내가 런이 발생해서까지의 거리인지 아니면 정확한 캐리의 거리인지 그걸 우선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좀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요즘은 그 거리 재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내가 7번 아이언이 130m 나간다고 치고 이제 보통 파3가 135m나 140m 걸리는 파3가 나오시면 보통 7번을 잡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우선은 샷을 한번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린이 올라갔다면 그 공에 떨어진 피치 마크를 좀 찾아주시는 게 좋아요. 아. 그러면 그 피치 마크가 내가 캐리 거리가 떨어진 곳이고 실제로 이제 굴러서 공이 멈출 텐데 그 피치 마크를 찾으셔서 핀에서부터 거리를 빼시면 나의 정확한 캐리 거리가 나와요. 그거를 2번, 3번, 4번 정도를 좀 체크하셔서 평균을 내시면 나만의 캐리의 아이언 거리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거리를 가지고 내가 140m의 오르막이면 조금 더 과감하게 치셔도 되고 140m의 그린이 내리막이면 또 좀 짧게 치셔야 되고 그런 공략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이 거리만 찍고 치지 마시고 정확하게 내 캐리 거리가 얼마나 가나를 좀 체크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좀 다른 상황. 사실 골프가 어려운 게 그 자연 상황이 매일 바뀌기 때문에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 더 예측하고 치시면 훨씬 더 좋은 아이언샷으로 해서 버디 찬스를 더 많이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드도 그렇고 아이언도 네. 그렇고 좀 긴 풀에서 치면은 헤드가 돌아간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정말 네.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때 좀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좀 많은 분들이 이제 그립을 좀 잡으실 때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특히 이제 오른손 그립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른손 그립을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사실 러프에서 갔을 때 아니면 조금 긴 풀에서 치셨을 때 사실 틀리는 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립을 잡으시면 그냥 오른손 그립은 편하게 막 이렇게도 잡으시고 그리고 막 엄지를 이렇게 누르시기도 하시고 많죠. 굉장히 힘이 좀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이 그립에서의 이 방아쇠를 당긴다고 하죠. 네.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검지의 첫 번째 마디에 정확하게 힘이 걸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사실 이게 클럽에서 저희가 이제 정타를 맞춘다라고 하면 스윗스팟이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스윗스팟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사실 오른손 그립의 첫 번째 검지 마디예요. 그래서 여기에 걸려 있어야 아까 제가 이 스틱으로 찍는 느낌도 사실 손이 약간 이렇게 형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옆으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찍혀서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플러스 그립을 이렇게 정확하게 첫 번째 마디에 잡으셔야 여기서 정확하게 리딩 엣지로 채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 미리 조금 풀어지게 되면 생각보다 이 리딩 엣지를 내가 찍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운스로 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채가 이렇게 쑥 빠져나가 버려요. 채가 이렇게 돌아서. 네, 그래서 백스윙이 올라가서 이렇게 이렇게 쑥 빠져나가게 치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치게 되면 이제 까서 치는 느낌들이 안 나고 밀어치는 느낌에 가까워지는 거고요. 네, 검지 걸려 있고 이렇게 퉁 들어가게 되거든요. 소리가 좀 다르죠? 네. 그리고 이게 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여기에 티를 딱 꽂으시면 네. 좋은 생각인데요. 티를 꽂으시면 정확하게 이 모션이 나오게 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벌어져서 잡으신 분들 굉장히 많고 또 이렇게 엄지만 이렇게 힘을 눌러서 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약간 옆으로 벌린 다음에 여기가 조금 더 조여질 수 있게 이렇게 잡아주셔야 사실 클럽을 막 잡으시면 굉장히 쉽게 돌아가요. 그래서 지면에서 정확하게 클럽이 유지가 되려면 이 검지가 정확하게 타겟 방향으로 밀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어드레스 때 조금 더 정확한 그립을 잡으시고 올라가서 스윗스팟을 걸릴 때는 여기 첫 번째 마디에 무게가 걸려서 퉁 보낼 수 있게 해주셔야 정확하게 볼을 타격할 수가 있습니다.